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사연 팟캐스트. 오늘도 또 힘차게 달려갑니다. 또 어김없이 이 자리에 우리 문사연의 무게중심을 든든히 이 지탱해 주시는 우리 유병균 상임 공동대표님 와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문사연의 새로운 엔진 디젤님께서 또 자리를 같이하셨습니다. 디젤 엔진입니까? 예, 네, 디젤 엔진. 예, 그 요즘에 뭐라 하나 그 유로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무공해 디젤 엔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 디젤 엔진 아직 임자가 없어요. 네. 예, 임자가 빨리 생겨야 할 텐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 신 박사님은 바쁘십니다 지금. 예, 뭐 논문 준비다 뭐다 해서 굉장히 바쁘시고 해서 자리를 비우셔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우리 든든한 패널 두 분께서 우리 신 박사님의 빈자리가 생각이 나지 않게끔 든든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문사연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예, AS 이제 줄여서 그동안 팟캐스트에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이 지금 뭐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514개, 현재 514개의 댓글인데, 그걸 이제 대충 이제 유형별로 추리면은 대표적인 이제 댓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의문점, 그 다음에 뭐 선플, 또는 악플도 있고, 좀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들도 있었고 해서 대표적인 유형들로 해서 뭐 최근 댓글들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모았는데, 요걸 가지고 저희가 오늘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지금 41편의 에피소드를 올리는 도중에 거의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언급들 다 했어요, 상세하게. 그런데 사실 그걸 다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못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한번 복습하는 시간, 예, 그렇게 한번 오늘 특별히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악플이에요, 악플. 자, 분노하실 준비들 하세요. 예. 분노는 나의 힘. 자, 이걸 닉네임을 말을 할까? 이야기를 하세요. 뭐 예. 딸바보님께서 아니 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할까 말까 했는데 유 대표님 바로 그냥 언급을 하셨네요. 그게 딸바보. 또 그분에 대한 또 예의기도 하고. 예, 그래요. 하는 게 좋죠. 본인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뜻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딸바보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문화 관련 복지 현장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암약하는 세력들이란 문사연은 우리를 말합니다. 예, 이 세력들은 장차 국가가 분열되기를 바라는 암적인 존재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팟캐스트 폐쇄하고 자중하시길. 더 이상 여기 들어올 일 없겠지만, 예. 어떻게 이 얘기를 방송으로 해도 그분은 이제 들을 그 상황이 아닌 거네요. 모르지, 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알 수 없고. 정말 알 수 없지. 원래 이 범인은 범행 현장을 다시금 방문하는 습성이 있어요. 일단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는 이분의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림으로써 우리 할 바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문화 관련 복지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에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다문화 관련 외국인 관련 일을 하시면서 밥벌이를 하고 계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대로 이분의 이제 논지가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다문화주의자들의 논지가 다 그래요. 왜 다문화 예산을 이렇게 학중에서 계속 퍼줘야 되느냐, 복지 예산, 사회 통합을 추진해야 되느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그 논거가 바로 이 다문화 이 현상, 그러니까 외국인 결혼 이주민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들여와서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통합을 시키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
예. 근데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예.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다문화가 사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돈을 안 쓰면 예. 분열된다.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는 그렇다면 그 해법은 뭐냐? 계속 돈을 쓴다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오는데 예. 그러니까 돈을 계속 쓸 게 아니고 예.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게 해법입니다. 그게 다문화를 안 하는 게 해법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를 왜 합니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다문화를 예. 왜? 다문화를 하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또 다문화 관련 복지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딱 하니까 이분이 밥줄 떨어질까봐 상당히 긴장하셨어요. 아, 예. 그 상당히 말투가 좀 흥분돼 있고 예. 안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역설적으로 이분의 심리를 분석해 보건데 우리 논조가 옳다라는 거지. 아, 예,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신 거예요. 위기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네요. 그런 네, 거죠.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언젠가 댓글에 이렇게 달았었어요. 하도 우리를 비난하시길래 제가 댓글로 우리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라는 댓글 제가 단 적이 있는데 봐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딱 댓글 보면요, 이 사람의 상황, 이 심리 다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예. 이곳을 폐쇄하고 자중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아니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이걸 폐쇄하고 자중을 합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폐쇄하고 자중하면 요런 분들은 좋겠죠. 예. 안심하고 계속 밥벌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 우리는 딸바보 같은 분들이 계속 이 밥벌이 하기를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밥벌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참 서툰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네. 정말 이 사람이 속이 깊고 네. 킬러 본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가만히 있었어야지. 그리고 네.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면 됐었던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겁 많은 똥개가 짖는다고 네. 이런 식으로 참 자신들의 나약함과 네. 무지함과 네. 논리 부족을 드러낸 거죠. 제가 요거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이제 한 2달째 접어들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인터넷에 어떤 저를 각성시킨 글을 최초로 읽고 한 일주일간을 인터넷에서 수천 개의 글을 읽어봤고 그렇게 해서 나름의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단 댓글이 이분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요. 예, 먼저 이제 과도한 혐오감을 어떤 자신들의 다문화 찬성하는 측의 입장과 반대되는 글을 봤을 때 아주 극단적인 그 혐오감을 바로 투사해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글과 답글 뭐 해서 좀 주고받고 했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분도 그 복지 쪽에 일하시고 뭐 이런저런 철학서나 이런 거 많이 읽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고 자기 나름대로 반박할 근거가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그 다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화를 합리적으로 공존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주장하는 거는 당신이 주장하는 논리 외의 모든 거를 다 배격하자는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모순 아니냐. 그렇죠. 당신이 주장하는 거는 일문화인데 다문화를 반대하는 나의 주장을 이렇게 그 좀 이렇게 혐오감을 투사하면서까지 그렇게 매도해 버리는 거는 이게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쓰는 용어가 있죠. 다문화 파시스트들. 그렇죠. 예, 파시즘이죠. 그게. 그러니까 일문화를 파시스트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문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파시스트들이에요. 그분이 하셨던 행위가 아주 전형적인 파시즘 논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다문화주의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의견이 다른 것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수용할 줄도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용어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입다문화. 예, 입으로만 하는 다문화.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혹은 과대망상인 거죠. 자기 정신 상태에서만 이제 그게 가능한.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게 힘들죠. 예, 참 저희가 이제까지 쭉 소위 다문화 정책을 비판해 온 입장에서 보면요,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이 다문화 계속 이거 주장하기 힘들어요. 예, 자가당착에도 너무 많이 빠지고 자기를 속여야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대중을 기만해야 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돈에 환장하지 않으면요 이진 못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영학에서 그거를 인지부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상황이랑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이상과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근데 이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맞추든가 아니면 자신의 현실을 이상 수준으로 아예 과대로 이제 올려버리든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상향이 이제 자신의 현재랑 다른 거를 자신의 현재를 이상향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거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가당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참 이분은 딱 우리를 비난하는 걸로 세 줄 써주셨는데 우리는 세 명이 돌아가면서 너무 자상하게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줬어. 이건 내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알아들으셨죠, 딸바부님? 그 정도면 됐고. 자, 월드피플님이야. 이야, 이 참 대단한데요. 닉이 벌써 심상찮어. 그러니까 월드피플이라는 말이 자, 내용이 거의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가 세계화 글로벌화되는 것은 대세입니다. 이미 이건 자연적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폐쇄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되고 없게 되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이주민 이주 노동자들을 정착시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한류에 알맞게 우리가 나서야 할 것이며 수용하고 포용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로벌적인 흐름을 거부한다. 그것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발상과도 같습니다. 이미 대세는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논리 듣고 처음에는 다문화에 관해서 별다른 어떤 그 비판 의식이나 이런 게 아예 없을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논리예요. 대표적인 논리고 이 논리 외에 다른 논리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수천 개의 글을 봤는데 다 여기에서 놀고 있고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건 순환 논리라고 하거든요. 오류 일종인데 전제를 바로 결론에 써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다문화가 대세라는 거는 말하자면 다문화 이후의 결과인데 이 사람은 그걸 전제로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결론까지 내거든요. 그러니 그렇죠. 아예 무논리란 얘기야 이건. 우리나라가 왜 다문화가 대세인가에 대한 아예 이해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그 다문화가 대세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지. 교리인 거네요 이 사람은. 거의 교리 수준인. 그거는 논거가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문화는 대세다. 와 이거 같으면 종교 간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그렇지. 하나의 뭐 신앙 같은 믿음이죠 이게. 그렇다면은 맹신이지 맹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다면은 이건 완전히 뭐 한마디로 그 아까는 조금 전에 딸바보님은 다문화 파시스트라고 하면은 이 양반은 다문화 교조주의자다. 그렇죠. 라고 우린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보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국회의원들, 고위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어느 이제 이런 행사 가면 이제 연설하면서 써먹는 말이 첫 마디에 써먹는 말이 이거거든. 다문화는 대세다. 대세. 거스를 수 없는 뭐 추세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읽고 이제 요걸 이제 인용을 한 거다. 한마디로 이 논리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논리를 개나 소나 다 베껴서 똑같이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걸 대세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1분도 이게 대세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상식적인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좀 드림 뭐 어떨까 모르겠는데 이 월드피플님이 좀 낯이 익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한류 관련 카페 굉장히 인원이 많은 한 25만 가까이 된 대형 카페인데 거기에 이런 논리로 들어왔다가 좀 진짜 시샘말로 개박살났던 분 같아요. 이 닉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논조도 딱 그 논조고 보니까 아주 일방적이고 그쪽도 아주 교조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아주 댓글이 수십 개가 장렬했었는데 정말 진짜 개박살 났었죠. 근데 그래도 꿋꿋하게 몇 번 올리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팟캐스트 그 비슷한 얘기 딱 올라온 거 올 것이 왔구나. 예. 이 사람한테는 그게 신앙이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 이 참 믿음으로 네. 견디고 네. 이기고 이게 다 이런 시련이 네. 내가 진리를 수호하기 때문에 마땅히 겪어야 한 가시밭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 네. 더 본인의 신념을 공고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런 분 보면은 약이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약 이 없습니다. 신념이라는 거는 논리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 사상 체계 제일 극상위에 있는 게 어떤 예. 뭐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그 가치 판단 체계에 예.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만약에 종교이면 예. 이건 논리로 어떤 설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종교는 그 신념이고 이거는 논리 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분은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아주 나쁜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을 꼴통이라고 해요. 시샘말로 네. 하는데 근데 즉 글로벌화되는 것은 대세다. 네. 근데 뭐 한국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외연이 넓어지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대세다. 네. 틀지 않다고 쳐. 네. 네, 어느 정도 공감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세계적으로 네. 활발하게 뭐 문화, 경제 활동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는 게 우린 비난 이전의 비판이에요. 네. 그게 폐쇄적인 거냐 아니죠. 이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렇다면은 쇄국주의자냐? 외국인을 다 쫓아내자라는 수준으로 아주 극단 논리로 해석을 해서 비난을 해야지만 자신들의 논고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건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대세고 그 흐름이라는 건 우리도 부인하지는 않게. 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이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네. 여기서 얘기는 흥선대원군 쇄국은 아니란 얘기지. 예. 이 사람이 우리는 상식을 회복하자는 얘기지. 전제와 네. 뒤에 뭐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방금 말한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화 글로벌화 되는 것은 이미 대세다. 뭐 그건 뭐 이런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 대세다고는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화 글로벌화 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위한 세계화 글로벌화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글로벌화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옳죠. 예? 네.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 거꾸로 되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그 어쩌고 뭐 자연성은 흐름이요 거슬선 시대적 추세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래놓고 이거를 이 사람이 좀 상당히 뭐 좀 뭐 공부는 좀 안 한 것 같아요. 뭐 책도 읽은 것도 그냥 뭐 남이 하는 소리를 주워 들어가 저기다 쓰는 것 내가 같아요. 보기엔 세뇌된 사람 같아요. 예,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글로벌화하고 세계화 그리고 대세인데 그 뭐 대세라 치자고 그러면 왜 글로벌하고 세계화가 대세인데 이주민 이동자들 정착시키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고 수용 포용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뛴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예, 건너뛴 거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좋은 말만 잔뜩 써놓고 짜깁게 하면은 네. 이게 뭐 되는 줄 아나 봐.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리의 전제 자체가 증발된 이런 예. 논리인데 이게 딱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네. 그저 진보에서 얘기하면 자본의 논리. 네. 그걸 그대로 지금 옮겨 놓은 건데 그냥 이런 사람은 그럼 스스로를 진보라고 얘기할까? 참 웃기네. 진보라고 사실 이 예. 진보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은. 예. 그 자본의 논리를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대변하면서 자신들 진보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저는 뭐라고 보냐면 그 우파의 논리에 예. 좌파가 그 역설적이게도 부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 그 우파는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기업을 살려갖고 돈 벌고 싶다. 예. 그런데 한국인이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제 고령화되고 이러니 외국인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처음에 개발한 거 아마 우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좌파 쪽은 이제 평등이나 보편성, 뭐 인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우파의 그 이익 논리에 부역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들여오자고 경제적으로 주장하는 쪽은 우파인데 그 들여온 사람에 대해서 인권과 보편적 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는 좌파고. 그러니까 이 둘이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지금. 근데 이게 계약 결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네. 그게 사상, 이념이라는 게 네.
그 인권이라는 게 네. 귀에다 갖다 붙이고 코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요번 이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 활동을 해오면서요. 네. 사실 우파 소위 말하는 보수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 네. 돈 벌고 싶다. 어차피 욕망이 딱 보이죠. 그 예, 그 사람들이 현실론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속적인 네. 그런 부분들로 움직이고 그걸 얘기하면 일관성이 있어요. 네. 원래 그랬으니. 근데 사실 이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좌파예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진보, 인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네. 자 사실상의 매매혼, 네. 그다음에 저 해외 인력 수입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런 돈거래들이라든지 네. 불법 체류로 인한 뭐 여러 가지 국내 저 국민들 어떤 그 편익 훼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노동자들의 계속 열악한 네. 노동 환경 개선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다 감내하면서 네. 외국인들을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정책을 네.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아. 안 맞죠. 이게 왜냐하면 좌파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당 위론이거든요. 옳으냐 그르냐. 왜 외국인들 이 불쌍한 외국인들 도와줘야지 옳은 거 아니냐 이거건데 그런데 그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거라는 건 다분히 경제적인 이유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가 우리 국민이 더 좋냐 나쁘냐 이건데 일단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상 비판할 근거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 쪽에서 반대하는 이런 거는 계속 당위론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논리적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익 논리를 얘기하는 거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된 이유가 이익인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게 이제 주된 논거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익 논리를 버리고 그냥 당위론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다문화 비판 활동을 하면서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하고는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과연 당신들한테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이익이냐 손실이냐 네. 이런 식이면 차라리 쿨하게 돼야 돼요. 근데 네. 진보는 이게 어렵다라는 게 이게 보면은 자가당착 네. 항상 자가당착 얘기를 저희가 얘기합니다만 그리고 앞뒤가 틀린 거 네. 그다음에 전제가 잘못되면 논리도 틀리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보수 쪽은 순리에 맞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진보 쪽은 순리에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아. 네. 이게 뭐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보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외국인의 인권 어쩌고저쩌고 해도 네. 결과적으로는 보수의 논리를 대변한다라면은 네.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외치는 거하고 행동으로 행하는 거가 어느 쪽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 네. 그건 행동이거든요. 행동이죠. 예. 그러니까 니들은 그러니까 진보는 정체성을 명백히 하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진보가 절대 표를 못 얻는 그래서 거예요. 결국은 위선이란 얘기죠. 위선이란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진보가 절대 표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생각을 바로 하면 그게 선인 줄 알아. 예. 근데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네.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걸 행하는 자라야 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진보야 이게 인권이야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진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진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네. 입진보라는 소리도 듣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대중들한테 표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입 바른 소리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옳은데 왜 우리한테 표를 안 줄까? 제가 2달 전까지 소위 말하는 좌파였거든요. 저는 진짜 제 정체성을 2달간의 변화를 제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좌파는 감성을 갖고 선동을 하거든요. 옳으냐 그르냐. 물론 자기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보다 뭐랄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따지거든요. 자기 영역 좁은 범위. 예. 그런데 자기 영역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타 분야 같은 경우는 그냥 당위론으로 접근해도 설득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랬죠. 예. 저는 이제 사교육 업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원 정책이나 교육 정책 이런 쪽의 정책이 딱 던져지면 저는 아주 전문적으로 파고 내려가서 저희 입장 결정하는데 예.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 옳으냐 그르냐 정도로만 던져도 저 같은 사람은 설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제가 스스로 발견해놨고 제 입장이 바뀐 건데, 이 사람들이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낸 결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제가 이제 경영학에서 배운 거에 이제 제일 이제 경영하는데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그룹 싱킹이에요. 집단 사고. 동질적인 집단이 모여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갑론을박 해봐야 똑같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결론이 대중을 설득하는 논리로 이렇게 가공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사람들도 맨날 그 얘기만 똑같이 반복하는 거고. 뭐 설득이 아니라 행해야지. 그렇죠. 근데 행하는 게 이게 번지수가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대중을 그 해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니 그렇다고 저는 그 외국인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거냐? 그들은 돈을 벌 거예요. 서로 불행한 거예요. 그들은 돈을 벌 거라고 단지 라고 하면은 그거지.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진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들의 단지 한국의 어떤 그 영주권 내지 시민권을 얻는 신분의 상승 내지는 그 부의 축적에만 종사해 준 거냐? 결론적으로 일단 뭐 유물론자니까 그렇다. 쳐. 그렇지만은 속물들인 거지 결국은. 그 정체성은 그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진보예요? 그건 보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소위 말하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진보가 난 또 웃겨요. 참. 아니 진보면 진보답게 해. 그럼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요즘 인터넷에서도 보면 왜 이게 진보가 이렇게 표를 못 얻을까? 이 대중이 이 멍청하고 정보 등을 우매해 막 그 얘기 보면 쌍욕이 나오고 싶어. 니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표를 못 얻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은요. 그 대중은 우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중은 우매할 수 있지만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벌써 이게 냄새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 월드 피플 이 사람이 아마 그 진보 소위 진보 진영에서 이런 거 이제 세뇌된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이 사람이 주장한 논리가 이 사람만의 논리가 아니고 거의 똑같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중에서도 우리 이제 외부 활동하고 그럴 때 보면은 전단지 나와서 왜 이런 짓 하시냐고. 세계화 시대 말이지. 막 이렇게 떠드는 젊은 애들 보면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 친구 이리 와봐. 나랑 좀 대화 좀 한번 해보세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우리 유 대표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우리 선현께서 그런 말씀, 신채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네요. 도대체 예수교가 우리 조선에 오면은 조선을 위한 예수가 되지 않고 예수를 위한 조선이 되고 성리학이 조선에 오면은 조선을 위한 성리학이 되지 않고 성리학을 위한 조선이 돼버리고 그 아주 한탄하셨거든요. 개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문화가 돼야 하는데 다문화를 위한 나라와 민족이 돼버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문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다문화 좋은 거예요. 그 다문화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죠. 돈도 가치 중립적인 건데 돈이 사기꾼한테 들어가면은 범죄자한테 들어가면 이거는 독이 되는 거고 사회사업가한테 가면 이게 약이 되잖아요. 다문화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문화를 외치면요, 이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 우리가 뭐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이주민 이주 노동자를 정착시켜야 된다, 수용하고 포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글로벌 시대 세계화하고 이주민 이주 노동자를 정착시켜야 된다하고는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글로벌 시대하고 세계화하기 때문에 이주민 이주 노동자를 정착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주민 이주 노동자를 정착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 주권의 문제이고 하나 이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고 어떤 그런 데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문제지. 세계화되고 뭐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이주민 이주자를 정착시켜야 된다, 수용하고 뭐 포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이게 전혀 성립이 안 된다. 이건 인문학적인 문제로 풀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정치 경제학적인 실리 문제로 풀어야 하는 건데 웃기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은 손님이랑 주인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얘는 주인 대접해줘야 된다. 노예근성에 쩌든 인간이지. 그러니까 상속도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세뇌돼 가지고 앵무새처럼 읊어대죠. 한마디로 노예근성이지. 또 이게 뭐 흥순대원군 어쩌고 했는데 이것도 이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
좀 식민사관. 그러니까 식민사관이지. 흥선대원군이 뭐 세국 정책을 했다 우리도 이렇게 배웠는데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이제 정책을 보면은 이제 그 무너져가는 그 왕조를 다시 부흥하려고 왕실의 그 권위를 세우고 이 국가를 좀 재건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제 며느리한테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솔직히 어떤 그 폐쇄적이고 뭐 국수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니고 굉장히 이 예측력도 있고 이 세계를 보는 그 눈이 있었던 분이에요. 처음부터 전주교를 뭐 이렇게 박해한 게 아니고 흥선대원군 이분의 그 부인도 민씨 부인도 이제 원래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 정도라면 굉장히 개방적이죠. 자기 부인이 천주교 신자인데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주교가 뭐 남양균 묘를 파헤치고 그다음에 그 뭐 항사형 뭐에서 청나라에 뭐 요청해가지고 조선 조정을 뭐 박살내라고 하는 이따 저 서신이나 보내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국법에 의해서 처단을 한 거지. 흥선대원군이 뭐 천주교를 박해하고 괜히 박해하고 그 세국 정책을 폈다는 게 전혀 사실과 다른 거죠. 다른 거 이번에도 뭐 교황이 와서 뭐 그때 죽은 사람들 뭐 순교를 했니 뭐 이제 뭐 성인 되기 전에 이제 복자라고 칭한다. 복자를 하는데 나는 이거 참 그 씁쓸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죽은 사람들은 물론 뭐 천주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국법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처단할 수밖에 엄벌에 처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가톨릭에서는 뭐 그 당시에 유교적 그 제사 우리 제사 지내는 게 뭐 유교적 그 어떤 뭐 종교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하는데 우리가 조상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우리 고유의 그 어떤 뭐 유교하고 상관없는 사실은 고유의 풍습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조상 양을 잡아가지고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천주교나 기독교 교류하고 제사 지내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초기에 이거 사이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이제 엉터리로 이게 혹세 무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그래서 그 좀 어리석게도 그런 혹세 무민한 사이비 그 선교사들한테 쏘가서 국법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참수당한 좀 무지몽매한 그 참 사람들이죠. 나는 뭐 그렇게 생각. 이 사람들을 지금에 와가지고 뭐 천주교에서 솔직히 좀 천주교는 자제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순교를 했니 뭐니 복자니 뭐니 이걸 듣는 시청자 중에서 뭐 천주교 신자들도 있을 것이 나는 그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분 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천주교 우리 한국 교구에서 조금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순교다. 그러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조선 시대의 그 어떤 그 국법을 지금 부정하는 그런 나는 처사라고 보거든요. 난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제에 뭐 흥선대원군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내가 또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좀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또 그 이후에 천주교에서 한국의 제사 참여를 허용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제사 거부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값싼 죽음을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그걸 관철해 냈으면은 그분들의 죽음이 값어치가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네요. 근데 어쨌든 그 나름 흥선대원군은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뭐 이 양반은 뭐 완전히 아주 이 노예근성에다가 식민사관에다가 아주 악질은 다 앓고 계신 분이네. 이제 보니까 뭘 좀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그냥 남 하는 말 주워 들어가죠. 그냥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 이 월드 피플님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한국 사람이고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당신 이 땅의 주인이야, 그렇지? 주인이 되고 싶지? 그럼 같이 우리 주인이 돼서 우리 주인된 자세로 다문화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환영할게. 근데 대같이 번지수 잘못 짚은 다문화는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해, 이 사람.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 다문화는 이제 이 다문화라는 건 이제 각자 그 문화 공동체, 문화 주체들이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꽃피우고 번창하고, 그다음에 다른 공동체, 다른 국가하고 서로 교류 협력하고,
이제 이게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의 그 다문화예요. 그게 순리예요.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한국과 내다 이걸 막 섞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는 사실 다문화를 어쩌면 부정해 버리는 거죠. 다문화를 없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이것저것 잡다 문화를 들여와 가지고 정체성 지키라 그러면서 이걸 한국의 고유한 그 문화 정체성을 훼손하고 소멸시켜 버린다면은 그거야말로 이 다문화를 훼손하는 거고 다문화에 반하는 거죠. 다문화의 가치에 반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다문화 파시스트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 자, 참 더 마사지를 해드려야 하는데 또 기다리는 또 댓글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좀 뻑적지근하시죠. 그다음에 인종차별 역겹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굉장히 길어가지고 좀 요점을 얘기하자면 1편부터 듣고 있는데 진짜 한심하네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면 안 된다면 한국인도 외국에서 돈 벌어보면 안 됩니까? 불체자들 만나 대화 나눠본 적 있으세요? 한국인 브로커들 경찰들한테 시달리는 그 사람들과 대화해 보셨어요? 뭐 고용주 폭행도 당하고 말이죠. 무조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잠재적 범죄를 규정하는데 한국 사람들 범죄율 0%인가요? 60년대 백인들이 흑인 인종차별하는 말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착한지 한국 사람들이 착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신 좀 차리시고 그리고 저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한테 사과하세요.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하니까. 참, 근데 우리 애들한테 사과해야 하네. 이거 참.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나가서 온갖 차별 견디면서 일을 했잖아요. 역지사지 해야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우수한 민족주의입니다. 어떤 민족주의 말씀을 하시네. 그럼 우리들끼리 차별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득권층과 싸워서 외노들과 임금 경쟁시키는 기득권들과 싸워 문제 해결해야지 왜 외노들 때려잡자고 합니까? 참 이런 식으로 이분이 썼는데 저랑 그 학원 강사 사이트에서 댓글 붙은 논쟁 붙어선 사람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 전형적인 예라니까. 그래서 내가 딱 알고 다 내용도 똑같아요. 예. 아니 그 바로 그냥 저를 그 노르웨이의 그 있잖아요. 예. 브레이빅인가? 브레이빅. 예. 아니 그 일주일 정도 인터넷 글 읽고 글 한 편 썼을 저를 그런 사람에 비유하면서 매도를 하는데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하자면 그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카시즘인데 그게 전형적인 메카시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천 봉쇄하겠다. 반론은 원천 봉쇄하겠다. 인종차별주의자를 매도해가지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 가슴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한민국 교육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이분은 잘못 배우신 거야. 그러니까 A가 아니면 무조건 B다. A가 아니면 A가 아닌 거지. 뭐 B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딱 흑백 논리지. 이게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본인은 지식인이고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처럼 썼어. 근데 본인은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말 논리도 아닌 거고 한마디로 잘못 배운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문화를 반대하면은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인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반박을 위한 강론을 만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대로 몰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비분관계에서 이걸 쓰셨다면은 전 이분한테 다문화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기 이전에 가서 교육 좀 그 초중등 고등학교 교육을 다시 받고 오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 보면 진짜. 이제 뭐 일부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게 다문화주의자들이 이제 반박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뭐 특히 이제 옛날에 우리가 뭐 살 때 우리 한국 노동자들도 외국 가서 미국이나 뭐 유럽 가서 돈 벌어 고생해 돈 벌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감정이 드립치게. 그런데 이제 거꾸로 그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가서
그 뭐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무슨 외국인 지원, 다문화 지원 그런 거 받았냐 이 말이야. 그냥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왔단 말이야. 그러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사회 통합이니 외국인 지원이니 지금 오히려 내국인을 역차별하면까지 그런 정책을 쓰고 예산을 퍼부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과거에 우리 저 파독 뭐 강부 간호사들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하와이 간 그 뭐 참 노예처럼 그 일했던 그 우리 그 해외 이민 간 그 한국인들이 과연 그런 지원책이나 대접을 받았었느냐 이거지. 응?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런 걸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죠, 어거지 그냥. 그러니까 참 이 한심한 게 이 글 쓴 인종차별 역겹다라는 미글 쓴 이 양반, 난 정말 이 논리가 역겨운 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셨던 우리 선배들은 이런 다문화 혜택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오직 성실성과 분투하는 노력 하나로 인종차별 견디면서 입지를 쌓으셨고, 특히 우리 한참 미국에 이민들 시작했을 때 70년대 그때 정부의 그 캠페인이 뭐였냐면은 자꾸 향수병 때문에 고국으로 오지 마세요. 항공료만 해도 엄청 깨지니까 없는 살림에, 그죠? 나라에 애국하는 거는 현지에서 빨리 미국인이 돼서 정착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그 나라에 섞여서 그 나라의 주류가 되세요. 한국을 잊으세요. 그게 당시 정부의 캠페인이었어요. 그러면 다문화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 네. 그렇다면은 그 우리 선배들이 해외에 나와서 고생했던 거 그걸 역지사지하자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은 다문화 정책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우리 한국인으로 동화돼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문화 정책 다 없애야 하는 거예요. 이런 특혜를 주는 정책들. 왜?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돼 버리면은 논리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우리가 그 해외 노동자를 막 파견해서 했었던 정책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병신 하여간에 병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실 만나면요, 네. 사실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그냥 한 대 팍 치고 야 가서 다시 배워와 이 새끼야. 사실 그러고 싶어. 이 사람들은 우리 정부나 우리 국가의 과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일단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뭐냐면은 항상 보면 한국 사람 드립질이 들어가.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비교해 보세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더 착하지. 그럼 뭐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이 더 착하다 하면은 아마 돌맞을 텐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간은 거기에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 인종차별주의자고 민족주의자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더 대단합니다. 그럴 줄 알았지? 그건 착각이야.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근데 인간을 다르게 하는 건 그 사상의 깊이지. 아니 똑같아. 사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유전적으로도 비슷해요. 많이 섞였고. 근데 누가 뭐래?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장애인 시설 혐오스럽다고 시위하고 뭐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야. 한국이 워낙 부동산 공화국이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 베이비 부모들 총 자산의 70% 80%를 차지해요. 그럼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 쪽 나는 거야. 이런 특별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전제를 다 무시하지? 왜 현상만 보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절대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못해요. 당이론만 가지고 접근하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뭐랄까 이 구상유치라고 하죠. 우리 어려운 사자성어 쓰면은 그러니까 젖비린내 나는 애새끼들이 되도 않는 말 가지고 어른의 마음을 아주 심란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 안 된다면 한국인도 외국에서 돈 벌면 안 됩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 벌면 안 된다는 소리 한 적 없거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맞는 우리 주장을 왜곡해가지고 과대망상하는 거야. 우리 주장을 왜곡해서 또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또 이게 비판을 한단 말이야. 과대망상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41편 쭉 보면요. 절대 외국인 노동자를 비난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지.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정책을 정부를 우리가 비판하는 정책을 그렇죠. 비판하는 거지. 그 뭐 비판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도. 한마디로 병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예요. 생산자는 정확히 품질 검사하고 검수 다 하고 나갑니다. 실제로 잘못 언급된 부분은 모자이크, 음성 모자이크 처리까지 우리 PD님이 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만히 보지 말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절대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한 함부로 그들을 폄훼한 적 절대 없어요. 네. 이러한 일을 야기시킨 정책과 오히려 무책임한 내국인들을 욕하면 욕했지. 네. 여기 얘기했네. 기득권들을 욕해야지. 우리 기득권 욕했어. 그렇죠. 근거를 대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폄훼했다는 거 근거를 대보라고. 야, 이게 참 뭐 완전히 이 친구는 머릿속에 어떤 잘못된 지식이 세트로 딱 구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 톡 단추 누르면 좌자작. 아, 그렇죠. 고정관념. 예, 그러니까 이거 여기 또 고정관념 플러스 조건 반사. 예.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그 세뇌된 훈련받은 세뇌지. 아, 그러면 진짜 예. 세퍼트 딸랑딸랑 하면 침 나오듯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 암기만 한 거야. 네. 그런 그들의 그래서 잘못된 논리 암기만 한 거지. 시청자들의 오해를 좀 혹시 덜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 저임금 단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1년에 한 5만 명씩 수입해서 이렇게 풀어놓는 거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저임금 단순 국내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국내 노동자들 임금을 갖다가 한 20년째 이렇게 묶어둬서 완전히 그 생존의 위협을 받게 하는 이런 정책이거든. 그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지. 외국인이 뭐 한국 가서 돈 벌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은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대한 뭐 어떤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 기업이 오히려 그 국가에 가서 그 기업 회사 뭐 공장을 차린다든가 우리 그렇죠. 민간 단체가 가서 지원을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굳이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치 뭐 한국에 안 들어오면은 뭐 한국 산업이 스톱하는 것처럼 올 스톱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 산업 고용주의 그 수요와 우리 노동자들의 그 어떤 수요 공급의 그 어떤 뭐가 어떤 거 서로 맞지 않았어. 이게 문제가 갭이 생겨서 이제 그런 거지. 그걸 맞추고 조정하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거든. 그게 안 된다고,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거 안 되구나 하고서 외국인 노동자를 덜렁 수입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단 말이야.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지. 예. 왜 그러면 그런 산디 업종에 건설 현장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그 이유를 제거를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 정부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이게 이 사람 그런 정책을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 벌면 안 된다고 우리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폐해와 오류를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육이 너무 암기식 주의식으로 자기 논리 없이 일방적인 논리만 암기하고 이제 그 앵무새처럼 짓거리다 보니까 디테일이 안 돼요. 네. 총론, 뭐 그거 하면은 세트로만 딱 머릿속에 들어오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상황에 맞춰서 분석, 비판 내지는 응용이 안 돼. 이게 그 전형적인 예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뭐 고용분담금제라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를 했고 네. 여러 가지 그동안 대안 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해서 같이 외국인들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네. 얼마든지 우리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예. 근데 뭐 외국인들 다 몰아내자 그러고 인종차별이 이딴 식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본 악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한국의 교육의 어떤 부작용 네. 대표적인 피해자들이죠. 우리 한국의 디테일이 외국인 외국 인력 수입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진짜 이 단순 노동 임금자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화이트 칼라나 전문직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임금을 올려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우리 헌법상 그 헌법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등을 향상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 노동자들, 저항력 단순 노동자들도 그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해서 지금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들이 받는 정도의 임금까지는 안 되고 그 같은 비율로 임금이 상승돼야 되는데 지금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는 좀 뭐 세계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 수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 15년, 20년 전의 임금보다 사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그때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외국인 단순 저임금 노동자들을 수입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이 고급 기술 인력들 우리나라에 없는 우리가 보유하지 못하는 고급 기술 인력들을 뭐 돈을 투자를 해서 뭐 어떻게 뭐 특혜를 주더라도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 국가에 이바지하고 우리 국가 발전을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어. 거꾸로. GDP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GDP가 오히려 올라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돈 싸들고 이민 가듯이 그렇게 이민 올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내국인들이 먼저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진정한 다문화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민을 막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의 수를 막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 참 문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그런 방법이거든요. 문화 갈등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경제 논리 때문에 문화 갈등이 아예 선천적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뭐 이 사람들은 제가 이런 단어로 던지면 굉장히 막 격한 반응을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범죄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범죄 성향을 가늠하는 제일 결정적인 요소가 경제력이거든요. 예를 들면 연봉 1억짜리 뭐 전문직이 범죄를 진짜 막 폭력 범죄 막 이런 거 단순 절도 강력범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연봉 1,000만 원도 안 되고 뭐 아예 무직 인생 뭐 그냥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은 범죄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수입하려고 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준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혜택을 받아서 우리나라 자국 노동자랑 비슷하게 받지만 그래도 결국은 뭐 이런저런 그 문화적 인종적 갈등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오래 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원인을 뭘로 볼 것인가 자신의 경제적인 지위 하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그럼 범죄 성향을 높이는 제일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외국 그 이민할 때 이제 허용 기준이 예를 들면 돈이 막 5억에서 10억 정도를 투자 이민으로 가서 적어도 그 나라의 중산층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있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그 이민으로 정착시키냐 마냐에 대한 결정은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으로 확실하게 안착할 수 있는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이런 배경들이 확실하게 갖춰진 이런 안전판이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런 외국인으로서 비롯한 모든 사회적, 문화적 뭐 이런저런 갈등, 뭐 범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기준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죠. 지금 아시아 15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15개국으로부터 최빈군 국가의 최빈군층을 몇만 명씩 받아들여가지고 풀어놓고는 그거를 이제 뭐 사회 통합을 하니 이 사람들을 뭐 중상층으로 끌어올리니 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 내국인 역차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내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밥 팔아가지고 똥 싸먹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민 수지 역조도 심각해요. 우리는 진짜 한국에서 뼈 빠지게 공부한 내 돈 다 들여가면서 세금 들여가지고 공부시킨 우수한 인력들은 구미 선진국가로 다 내보내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뭘 배우느냐 하면은 전부 다 요즘 뭐 정부에서 뭐 우리 청년 인력들 해외 경험하고 해외 뭐 영어 배우고 인턴십 경험하게 한다고 하면서 워킹 홀리데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돈을 줘서 그 중간에 또 그 업체들 또 지원해가면서 하는 게 전부 다 가서 그냥 한국에서보다 더 못한 그 막노동 편의점 알바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서 무슨 현지 국가의 뭐 어떤 에서 생활하면서 유익한 뭐 체험을 한다든가 뭘 배운다든가 그 나라 말을 배울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적정을 이래 하다가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영어도 못 배우고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그냥 골병만 들어가지고 들어오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어려우면 이제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유흥가 가서 몸 팔고 말이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 극빈층은 데려와 가지고 우리 국민 예산으로 이제 중산층 키운다고 난리들이고 우리 젊은 층은 또 일자리 없다고 해외로 나가지고 이제 그런 3D 업종 그런 허접한 일에
생고생 시키고 이게 좀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안팎으로 완전 호구야 호구.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 역겹다는 이 닉을 가진 이 인간은 내가 보기에는 넌 평생 호구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부한다 그러는 거고 딱 외워서 이렇게 잘 썼는데 이 친구는 제가 봐서 아마 학교 다닐 때 되게 공부를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출제자 의도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저 논술 시험 못 보는 친구들이 자기 논리로 꼴통처럼 쫙 일필 위주로 써놓고 나 이거 잘 봤어 하고 나오거든. 논제 일탈이죠. 만점. 점수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지? 왜 이런 점수가 나왔지? 본인도 이해를 못해. 딱 그런 부류죠 이게. 그러니까 야 공부나 좀 해라. 유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참 답답한 게 후진국 노동자를 그렇게 수입해가지고 자국에서 그렇게 키워낸 이제 제 노동 인력을 해외에 값싸게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이제 이게 얘기잖아요. 우리는 고급 인력을 완전히 해외 저 3D 업종에다 거꾸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완전 헐값에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완전 헐값에 앵벌이로 보내고. 그러니까 참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면요. 이런 걸 다 알면은 분노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한심한 못 배워 먹은 애들 앞에서 이 얘기를 언제 또 다 하냐는 얘기야. 지난 40회 동안 이 녹음한 걸 다 이제 썰을 풀어줄까? 안 되니까 이런 인간들 다 핏대 올리면서 내 앞에서 막 뭐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할 말이 없고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알아서 좀 커야지. 니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것까지 가르쳐줘. 이거는 자기가 주인된 자세를 가지면은 당연히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된 어떤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에 쩌들었으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런 친구들의 문제지. 정부나 언론이 이걸 상당히 왜곡시켜놨거든. 이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정말 교육의 문제. 계속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쉽게 그런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이런 뭐 유학업체나 해외 취업업체의 그 어떤 농간에 쏘가가지고 그런 대로 앵벌이처럼 이제 팔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좌충우돌하잖아. 막 정신들 못 차리잖아. 그러니까 하여간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거 마저 해야 하나? 참 그 글쎄라는 분이 조금 전까지는 우리들의 인종차별, 막 극우 이런 식으로 레이시스트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했는데 이번 또 전 반대야. 이거 참 나도 우리 정체성이 좌인지 헷갈려. 이게 뭐냐면 광고판이 좌파색이 진동하더니 역시 좌파구나 하면서 얼마 전에 그 통일 문제, 다문화 통일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다민족, 다문화 책동을 비판한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의 논설 끝부분을 잠깐 인용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들면서 노동신문 논조를 내세우다니 진짜 노답인 우리나라 좌파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똥물이라도 다 함께 하겠다는 거냐, 인권 유린의 천국, 북한 패거리들의 뜻을 같이 한다고 이 나라 망오고 나서나 후회해라 하면서 좀 엄청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북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좀.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대로 북한 정권의 인민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탄압하고 민생을 제대로 안 챙기고 하는 이거는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북한의 어떤 우리가 또 남한에서 배울 만한 점은 우리가 또 인정할 점, 배울 만한 점도 배워야죠. 아니 그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쓴 그 인종에 대한 혐오감 투사하면서 인종주의자로 몰아붙인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이게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래요. 어떤 고정관념을 건드리는 단어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조건 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은 똑같은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런 참 대부분의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한다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란델님 그것도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글쎄님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답니다, 이거. 다음에 또 글 올리세요. 또 응대해 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아란델님이 올리신 게 있는데, 저는 다인종은 찬성하지만 다문화는 반대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수천 년 전, 이건 악플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좀 다루는 건데,
우리 한국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온갖 천신만고를 겪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순혈은 아니더라도 단연한 문화권을 이루면서 살고 북방계 60%와 남방계 40%가 구성된 즉 여러 인종들이 섞인 다인종 국가라는 건 이미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을 했는데 다문화는 이러한 문화권을 훼손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한국은 혈통적으로나 생김새로나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다인종, 다민족 이런 걸 자꾸 이제 그 언급을 하시는데 해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문화 법을 따르게 만드는 동화 정책을 펴야 합니다. 해서 일본도 여러 인종들이 섞인 다인종 국가지만 그 구성원들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했습니다. 다문화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란델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뭐 북방계 60% 남방계 40% 여러 인종으로 섞인 다인종 국가라는 건 이미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런 주장도 나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 이제 학설로서 이런 주장은 나와 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이걸 지금 100% 맞다고 이렇게 또 논란이 있고요. 요런 학설에 대해서 뭐 남방계 북방계 이런 주장이 이제 있다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게 모든 사람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학설은 아니라는 거, 반대의 이제 이론도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북방계 뭐 몇 프로 남방계 뭐 섞인 다민족 다인종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에는 섞였지만 먼 오래전 옛날 상고시대에는 섞였지만 그 섞인 게 이제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역사 공동체로 계속 같이 하면서 생사고락을 가지고 역사 공동체로 내려오면서 이미 하나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이미 이제 이게 세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에 와서 옛날 상고시대에 뭐 북방계 뭐 저거 다인종 국가였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와서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은 하나의 그 독특한 세계 어디에든 독특한 단일 민족으로, 왜냐하면 유전학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유전자를 보면은 많이 뭐 섞인 것 같지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세계 어느 민족도 갖고 있는 독특한 유전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 독특한 하나의 단일 민족인 거죠. 그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더 중요한 거는 그 주관적 의식. 우리는 하나의 같은 민족이라는 그 주관적 의식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항상 신 박사가 이야기하지만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지역 감정은 있지만은도 우리가 다른 이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따로 독립해야 된다. 지금 영국에서 뭐 스코틀랜드가 뭐 독립한다고 난리인데 그런 의식은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게 주관적으로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 어떤 주관적 의식까지, 객관적 의식뿐만, 객관적 이런 어떤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 의식까지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고대에 이미 있었던 뭐 지금 100% 뭐 아직 검증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학설 가지고 뭐 다인종 국가에 이런 소리를 뭐 새삼스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지금 또 이제 아단데 이제 하나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옛날에는 저 교통수단,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뭐 이민족 여기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섞여서 살면은 그냥 동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통신교통이 발달돼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우선 통신이 발달되고 전 세계가 통신교통이 발달되고 전 세계 웬만한 데는 그냥 하루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무의미하거든. 워낙 통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조금씩 들어오는 또 한꺼번에 대규모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면 동화될 시간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해가지고 따로 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희 아란델님은 동화가 될 것이다 이 주장하는데 동화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은 그걸 하나 얘가 지금 저 유럽이나 이런 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런 이제 계속적인 그런 어떤 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인종 분교, 민족 분교가 그런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세계 지금 처참한 그런 학살과 분쟁이 일어나는 적이 전부 다 이 인종 분교, 민족 분교거든요. 이걸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역사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대규모로 들어와도 동화만 되면 상관없다. 그럼 동화가 되느냐? 동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아란델이 뭐랄까 그냥
원론적인 그 이야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현실을 좀 강조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이런 얘기하면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현실을 도외시한 어떤 논리로는 관념론이에요. 예, 그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관념론에 세뇌된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문사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봅니다. 사안을. 그래서 그 논리적이기 이전에 굉장히 순리를 따르려 그래요. 저희는. 근데 보면은 그 이분 댓글에 제가 그런 또 답 댓글을 단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셰퍼트 예를 들었어요. 셰퍼트는 품종 개량이 된 개예요. 번견으로. 근데 최초의 품종 개량하는 과정에선 잡종이었겠죠. 섞였어요. 근데 고유한 정체성과 우수한 견종으로서 성능을 딱 갖춘 이후부터는 순종이 됐습니다. 지금은 독자적인 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지금 셰퍼드 주인들한테 하고 이거 잡종이었어요. 그래버리면 돌 맞죠. 그러니까 한국인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독특한 유전자 풀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고대에는 섞였었겠죠. 근데 그것도 다인종은 아니었어요. 다 종족만 틀렸을 뿐이지 다 거기서 대부분 북방 유목민계였고 일본 남방 쪽에서 뭐 코카시안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 사람이 좀 섞였다 치더라도 극소수였고 결국은 다 흡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70% 이상의 순도면은 단일 물질로 보거든요. 근데 인문학 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거칠죠. 더 정밀하진 않아요. 라고 하면은 7대3, 6대4 정도면 되든 거의 이거는 주류에 흡수됐다 하면 그건 순도가 보장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따지더라도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단일 민족 성향이 많다. 그러니까 이 맹물에 강물에 소금물이 조금 섞였다고 해서 그걸 바닷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뭐 조금 섞였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인종이라는 건 너무 나간 거야. 예를 들어서 일본이 다인종 국가라는데 일본 사람들 이 얘기하면 또 돌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란 얘기지. 이게 도대체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다인종이라는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인종이라 한 거는 일본에 원래 원주민 아이누족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원주민들 다 학살해가지고 이렇게 일부 남아 있는 거랑 이제 혼혈이 이루어져서 일본이 됐다 이런 주장인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다인종이 평화롭게 섞인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비극이 있었죠. 엄청난 피를 흘린 결과인 거예요. 여기 아란델도 스스로 주장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온갖 천신만고를 다 겪고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했다. 그럼 앞으로도 온갖 천신만고를 지금 저 다인종을 이렇게 좀 장려를 해서 뭐 동화만 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우리 한반도도 뭐 상고사학도 그러거든요. 이게 토속 원주민이 있었고 북방에 이제 그 아주 무력이 막강한 그 기만민족이 내려와가지고 원주민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이제 하나의 그 세력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학살과 분쟁이 이제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피바람이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 세력을 형성하면은 그런 어떤 이제 세력 문화 충돌, 세력 간의 그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어느 이제 힘센 쪽이 약한 쪽이 뭐 납작 엎드리던가 뭐 힘으로 이제 제압당하던가 이래가 흡수 통합됨으로써 하나의 이제 문화권을 이제 정체성을 이제 형성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새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한 조금 부족함이랄까 결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다문화 형성되면 지속적인 분쟁이 있을 것이고 만일 단기간 내 동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면 과거의 피바람처럼 엄청난 정치적인 소외 내지는 압살 내지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뭐 다문화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권을 완전 소멸시키는 그런 정책이 맞는데 다문화로 인해 자칫하면 국가의 존폐까지 이 말은 맞는데 저 아란델님은 하나 좀 간과하는 게 그 다민족 다인종이 들어와서 동화되면 된다. 동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동화가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안 되게 돼 있다. 이걸 저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 가능한 케이스는 그런 것 같아요. 각 나라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살 때 국제 결혼이 진행이 됐어. 그런데 자기 친척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 물론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길 돌아다닌다라는 거는 그들과 자유를 소통하고 교류한다는 건 다문화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 전제가 바로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개별 국가로 보면 다문화는 아닌 거죠. 저는 그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 문사위원회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선풀들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자화자찬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선풀이에요. 악플들은 몇 개 없고 그래서 선풀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거 그냥 몇 가지 그것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림자님,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정말 팟캐스트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시원한 건 간만이네요. 님들은 제정신 박힌 인간들입니다. 자국 민족 여자가 유린당하는데 분노하지 못하는 수컷들은 도대체 존재의 가치가 뭐랍니까? 요 말은 조금 과격하다. 전 솔직히 한국에서도 KKK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문사연의 공식적인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폭력과 배타주의는 안 된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땅의 외지인은 현지인을 존중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경외심이 없으면 그냥 나라 먹히는 거죠. 맞는 말이죠. 네. 이분이 진짜 보수네. 원래 국가와 민족의 고유성과 배타성은 그 기저에 물리적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 폭력의 균형점에 기반한 굉장히 현실적인 사고. 아주 좋은 말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말도 어렵고. 여자들이 남편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도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가정을 물리력으로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남편은 마누라가 좁혀도 다른 남자는 절대 못 패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근데 어쨌든 시원하네요. 돌베개님, 먼 뉴질랜드에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문사연 분들 힘내세요. 근데 실제 저희 그 팟캐스트 방송에 30% 이상의 그 청취자들 해외에 계세요. 미국에 제일 많으시고 우리 그 PD님께서 알려주신 정보인데, 그다음에 애청자님, 저기 말로만 국민하는 위정자들보다 여기 여러분들 같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밀어주실래요? 그다음에 바가조라는 희한한 얘기네. 바가조라는 분이 최근에서야 이 팟캐스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개념찬 방송이더군요. 유명 팟캐스트들은 다 듣고 있는데 정말 가장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위가 올라가 이놈의 나라가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순위가 생각같이 안 올라가네. 그게 야로가 있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러게요. 특히 좀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을 좀 끌어야 되는데 지금 한 해 대부분 90% 이상의 선풀인데 정말 이 악플 찾느라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모아서 오늘 AS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팟캐스트 댓글 통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다시 AS 하면서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들어주시느라고. 그리고 패널 우리 두 분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